오늘은 조금 긴장해서 봐야 할 글로벌 금융시장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호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고 나섰고 미국 증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이런 경고까지 나옵니다. 미국 증시의 AI 투자 열풍이 2027년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대체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2026년 8월 21일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뉴스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정부가 시장에 나와 있는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장기 국채 시장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당초 알려졌던 4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왜 미국 정부가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요? 핵심은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8월 20일 기준 4.70%로 하루 만에 6bp 상승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 요인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국채 바이백을 확대하더라도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장기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채를 사들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미국 증시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증시가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후폭풍 등으로 2027년에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주가가 폭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는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GDP와 비교한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고 봅니다. 현재 이 지수가 약 240%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고평가 지표인 쉴러 경기조정 주가수익 비율, 즉 CAP도 장기 평균 17보다 2배 이상 높은 41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7년이 문제로 거론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AI 투자입니다. 현재 엄청난 돈이 AI 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투자가 올해 정점을 찍고 2027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관련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낮아질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기업 공개, IPO로 주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 정부의 재정부채 증가입니다. 결국 현재 미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AI 열풍과 높은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상당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AI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AI 열풍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현상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조달된 벤처자금 가운데 AI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에서도 AI 관련 비중이 4분의 1까지 확대됐습니다. 물론 현재 BAI 기업들이 심각하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AI 투자가 앞으로 GDP의 2.8%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AI에 돈이 계속 몰리면 상대적으로 AI와 관계없는 산업은 투자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다른 쪽이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미국의 국채금리는 왜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주식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를 사주는 주체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의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뮤추얼 펀드와 해외 개인 투자자, 은행, 가계 등 민간 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2006에서 2016년 약 50% 수준에서 2026년에는 73%까지 상승했습니다. 민간 투자자는 중앙은행보다 수익률과 가격에 훨씬 민감합니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7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국채금리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8월 20일 4.9% 상승하며 2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배경에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기대와 장기금리 하락 기대, 달러 약세 등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디지털 자산 정책 기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와 달러,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중국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국도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년물과 5년물 대출 우대금리, 즉 LPR을 각각 3.0%와 3.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당국은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것보다 재정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일곱 번째,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7월 무역 수지는 6,345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의 호조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수입은 2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일본은 수출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8월 둘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 21만 2천 건보다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금리는 높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투자도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AI 버블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신호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단순하게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세 가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둘째,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계속되는가 아니면 둔화되는가? 셋째,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가입니다. 현재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투자와 미국 증시가 너무 빠르게 커진 상황에서 금리와 재정 문제가 동시에 악화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고 AI 산업의 실제 수익성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킨다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낙관할 때도 무조건 공포에 빠질 때도 아닙니다. 숫자와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은퇴자와 중장년 투자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의 큰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